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관해서 완화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평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06년도에 도입된 법률입니다. 약 16년 정도의 횟수가 지나간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재건축 중에서 오른 집값, 재건축 시행 시작하기 전에 가격서부터 최종 완공될 때까지의 가격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개발 비용이라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사비 같은 이런 제반 비용들이겠죠. 그런 비용들, 그리고 평균 집값 상승분, 이건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도는 올랐을 것이다 하는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초과된,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된 상승분이 되겠죠. 그거를 초과이익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부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인데요. 이거는 앞에 재건축이 붙죠. 한마디로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같은 거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을 통해서 학교도 짓고 공원도 짓고 어떤 각종 인프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거에 비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인프라는 그대로 놓습니다. 인프라가 양호하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네 아파트만 부시고 새 것들만 지어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강한 것이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그 주변의 인프라까지 개발되다 보니까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득에 대한 환수 제도는 재건축에만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3천만 원서부터 3천만 원 이하는 지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돼서부터는 10%씩 부과가 되고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50%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득금의 절반을 정부한테 줘야 되는, 국가한테 줘야 되는 법률입니다.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 절차는 안전진단서부터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과 관리 처분 요 네 가지 구성이 일단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초과이득 환수제도에서 집값 산정이 개시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추진이 구성하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 완료 시점은 완공이 딱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완공된 다음부터 5개월 이내 돈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06년도에 법이 시행됐는데 16년 동안 5곳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25억밖에 안 돼요. 사실상 법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5년간은 유예가 됐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년도 말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느라고 굵직한 단지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래서 시행 유예 기간 중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득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대규모 재건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완공되는 것들도 재건축 부담금에서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자, 유예가 종료된 이후 5개 단지가 준공이 됐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분담금을 부과해야 되죠. 유예 기간 끝나고 났으니까. 그런데 분담금이 엄청 크게 증가해가지고 부과 절차가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06년 제도 도입 이후에 여태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명목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높여줬던 거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데,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만은 06년도에 정했던 그러한 어떤 수치나 제도가 고스란히 아직도 적용되고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는 뭐 유예기간도 있었고, 뭐 합헌이냐 유언이냐 그런 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유예기간이 끝났고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이라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계속 됐었고, 드디어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2년 7월 기준 예정액이 84개 단지가 통지를 받았는데, 지방에서도 사실 얼마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억대의 부가단지가 발생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의 조합원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뭐 양도세 같은 것들은 팔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낼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보유한 상태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끼들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취소 소송 등 납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지자체도 부과를 중지하는 등 법적인 안정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진 거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지금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으면은 절반을 정부한테 줘야 됩니다. 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유예되거나 이 법이 완화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을 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네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 당연히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거고, 주택 공급 위축이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재건축 완화, 초과이득 환수 제도를 완화한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초과이득 환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 기간 동안에 이때 기간보다 훨씬 이제 슬슬 높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2차 유예 때는 확연히 높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7년, 18년 요 사이에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다시 그 제도가 부활하다 보니까 이때 17년도 막판에 막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뭐 다른 때 12회, 13회, 20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여기는 보통 평균 50회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기간 동안에 피해서 하는구나. 확실히 이거에 그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요소구나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죠. 요 기간 풀어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풀어주니까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줘야지만 주택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건축 수요가 지방 등도 높은 만큼 부담금 완화될 때 지역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생긴다. 자,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지방 70.5%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수도권도 거의 30%. 서울은 역시 부족합니다.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된 재건축이 10채 중에 한 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열심히 해도 서울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이 뭐냐면 첫 번째, 부가 기준 현실화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현황은 지금까지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을 했어요. 완성시켰어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재건축을 진행했던 기간 동안, 뭐 10년의 기간 동안에 주변의 아파트 둘러봤더니 평균적으로 우리 동네가 얼마큼 올랐어. 그거 빼고 남은 금액 중에서 그 남은 금액이 초과 이득인데 그게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뭘 또 거기서 또 환수를 합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금액이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은 면제를 해주는 것을 이것이 이제 1억 원 이하까지 면제를 해준다라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가는 어떻게 되면 현행 3천만 원 이하에서는 안 되는 것을 1억까지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3천에서 5천까지는 10%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초과이득이 5천만 원이었으면은 3천에서 5천 사이의 구간, 2천만 원 구간에 대한 10%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예, 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천만 원이 이득이다. 그러면 5천에서 7천 사이의 구간 2천만 원이죠. 역시 여기에 20%니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6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건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까지 내가 그 초과이득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요렇게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 내는 겁니다. 예, 초과이득이 1억 1천일 때 2천만 원만 내는 거고 1억 1천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50%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2억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1억 1천 초과하는 것부터 2억까지니까 이게 얼마 구간이에요? 9천만 원 구간이죠. 9천만 원에 50%니까 4,500만 원, 기존의 2천만 원과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득금이 2억이라면 6,500만 원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개선된 거는 1억까지 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억에서 1억 7천만 원까지만 10%, 1억 7천 넘어가고 2억 4천 구간까지가 2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2억이었을 때, 아까 2억일 때는 6,500이었죠, 기존에는. 근데 이번에는 1억까지 면제, 7천만 원까지 10%니까 이게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천만 원부터 2억까지의 구간, 3천에서 20%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은 2억 수익 나게 되면 1,30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6,500 내던 것이 1,3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 면제 금액을 3천에서 1억으로 상향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가 구간은 10에서 50%의 이 비율은 여전히 동일한데 비율에 대한 구간을 러프하게 넓힌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1억 1천만 넘어도 50%였지만 지금은 3억 8천 정도 넘어야지만 최종 부가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부가 개시 시점을 조정합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산정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는 이 앞에 글자가 빠진 거예요. 이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건데
사실은 법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법적인 그런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은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조합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서부터 산정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회 같은 것들은 그냥 럭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친구랑 모아갖고 위원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그 법인격으로서 조합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 건데, 웃기는 거는 부가 개시 시점이 지금 현재 추진이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당연히 조합 설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인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초과이익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추진위 구성에서도 조합 설립까지 꽤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추진위 구성은 50%만 동의하면 되는 건데 조합 설립은 75%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100명 있을 때 50명 정도 절반이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위까지 금방 만들어지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이 구간 동안에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다 초과 이득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 배려,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 감면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나요? 10년 이상이 최고고요. 10년 이상이라면 15년 보유권, 20년 보유권, 30년 보유권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나왔었던 초과 이득 환수 제도, 아까 나왔었던 초과 이득금에 대해서 절반을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6년 이상은 해야 돼요. 6년 이상 해야지만 10%가 되고 1년 올라갈 때마다 10%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보통 글쎄요, 조합 설립 인가, 투과지역에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준공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10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1주택인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데 준공 시점에만 1주택자이면 돼요. 그러면 다주택으로 보유다가 준공 전에 다른 주택 팔고 이거 준공될 때 1주택으로 만들면 혜택 받느냐? 적용은 됩니다. 적용은 되나 보유기간 산정을 할 때 내가 1주택이었었던 기간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2주택 갖고 있다가 준공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팔았어요. 6개월 전에. 그러고 나서 준공 때 1주택이에요 하더라도 6개월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이 1주택자라는 조건,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1주택자인 경우에 산정되는 그것만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똑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역시나 1세대 1주택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만 60세 이상인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라는 겁니다. 역시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얘도 보유하고 뭔가 수익이 없는 시점에서 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못 내시는 고령자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담보 제공은 하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 기간, 유예해준 기간 동안에 이자는 납부해야 되나, 어쨌든 당장 목돈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단 1주택이면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한해서만 준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어떤 납부 방법을 취해주는데 1세대 1주택 외의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에 3년 연기해 줄 수가 있고요.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을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84곳 부과해서 46곳으로 부과해서 88곳이나 면제가 됐습니다. 서울은 사실 크게 줄어든 건 없고요. 워낙에 이제 덩치들이 크니까. 경기는 24곳에서 12곳 반 정도가 면제가 됐고, 지방은 32곳 중에 11곳만 부과가 되니 한 3분의 2 정도가 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1,000만 원 이하 부과 단지도 훅 늘었죠. 몇 천만 원 낼 거, 매덕 낼 거를 1,000만 원 이하로 준 그런 단지가 있고, 반면에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는 1억 미만으로 확 준 곳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여러분들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내가 원래 얼마 나오던 것이 얼마로 줄어든지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이잖아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10월 중 개정안 발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통과될지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당장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개정안인 거고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통과 여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준공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부담금은 아직 내지 않았어. 아, 우리는 준공은 났어. 부담금을 납부하긴 해야 돼. 아직 근데 뭐 얘기는 없어. 요런 단지들도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속화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 과정 적극 참여 등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그 어떤 조합원들 뭐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세금, 많은 어떤 이득을 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완화해준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06년도 이후에 변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하신 1주택자분들, 고령자분들이 많을 거고 또 하나는 거시적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너무나 안 됩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법률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등 있는데 특히나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초과이득 환수가 굉장히 큰 제약 조건입니다.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 조합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유예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된 이후에나 진행을 하겠습니까? 분담금이 큰 것들, 뭐 여의도 아니면 압구정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질질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꾸준하게 공급이 돼줘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